be here. Go back. All this is your fault.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 할 영화는 아바타. 정말 오래됐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1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11년이 지난 지금도 2편, 3편, 4편이 제작 중에 있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 개봉이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바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봉한 외화 최초로 1000만 명을 넘기지 않았나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역대 흥행 순위 1위 또는 엔드게임한테 밀렸었나? 뭐 겨울왕국이나 엔드게임에 밀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외화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렇죠. 1위를 탈환했습니다. 타이타닉이었는데 네네네. 타이타닉을 맞아요. 제치고 네. 아바타가 1위를 했죠. 네. 감독이 똑같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네. 거의 이쯤 되면 영화의 신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감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실패한 영화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정말. 네. 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고 제임스 카메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서 본 장면, 판도라가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판도라는 행성을 꿈에서 봤다. 근데 이거를 구현할 수가 없어서 그 전까지는 네. 기다리다 이제서야 내가 구현해냈다라고 합니다. 네. 인기가 진짜 많았던 작품이었고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영화의 대부분이 CG로 처리된 최초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 시작점을 알렸죠. 그렇죠. 저는 게다가 그거를 3D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한때 그때 3D가 되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유행했을 때예요. 맞아요. 네네.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보기 시작했지만 네, 그때는 맞아요. 한때 3D 안경 쓰고 볼 때 유행했었던 영화고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플롯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이크 설리라는 네. 전 해병이 있어요. 근데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잃었다기보다도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 생활합니다. 근데 동생이 같은 해병이었는데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죽어요. 사고로. 네. 그래서 이 제이크 설리라는 주인공이 동생을 대신해서 판도라로 가게 됩니다. 판도라라는 곳은 외계인들이 사는 네. 나비족들이 사는 행성이에요. 그곳에 이제 해병대로서 파견을 가게 돼요. 그 동생이 관련돼 있던 프로젝트를 대신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 인간을 나비족 몸에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만 돌려서 나비족 몸에다가 인간이 정신만 옮기고 나비족 몸으로 조종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아바타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목이 아바타입니다. 네네. 정신으로 내 육체가 아닌 그 나비족의 육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여자 박사를 만납니다. 여자 박사 이름은 그레이스예요. 이 박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또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성공을 합니다. 쌍둥이였으니까 거의 뭐 유전적으로 동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의 한 99%가 동일하니까 네네네. 실패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엄청나게 신나죠. 휠체어 생활을 하던 사람이 맞아요.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걷고 뛰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비족으로서 이제 몸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비족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비족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나비족이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이틀이라는 여자 그 나비족을 만나요. 네. 처음에는 경계하죠, 이 사람들이. 네. 맞죠. 이 프로젝트의 사실 진짜 목적은 뭐냐? 그 나비족들이 사는 홈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대한 나무가 서 있는. 네네. 그 아래에 묻혀져 있는 자원을 얻어내기 희귀자원이었던 것 같아요. 희귀 자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제이크를 투입을 한 거죠. 네. 제이크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마린이고 사람인데 그냥 그쪽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비족에 동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그 사람들의 전통 여러 가지 문화들 처음에는 적응을 못합니다.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동화가 되기 시작하고 여자 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점점 받아들여져요. 하나의 나비족이 진짜 돼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인간이잖아요. 본 모습은. 그렇죠. 계속해서 정보를 마린 해병대한테 퍼다 줍니다. 스파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네. 근데 점점 이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뭔가 정신을 배우면서 진짜 나비족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 잠에서 깨면 약간 잠이 들거든요. 아바타를 출동하는 동안. 네. 잠에서 깨면 약간 흔한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점점 중독돼가는 거죠.
나비족으로서의 삶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유로운 몸에 자기가 좋아하는 커뮤니티도 생기고 좋아하는 여자도 생기고 네. 결국에는 그 여자와 나이틀이라는 여자와 함께 하룻밤도 보냅니다. 나비족의 몸으로. 네. 네. 사랑을 나눠요. 네. 그리고 그들이 그 행하는 나비족으로서의 의식도 통과하게 되죠. 그 보시면은 말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이렇게 정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들인다가 아니라 동물과 교감함으로써 맞습니다. 동물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느낌? 뭐 상생한다. 네, 그게 그렇게 점점 이제 나비족 이렇게 기울어져 가요. 근데 걸리죠. 뭐 이제 뻔한 스토리긴 하지만. 그렇죠. 네가 첩자였다. 여자는 상처받고 나비족은 이제 배척하고 이 제이크 설리를 내보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리는 협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는 그냥 밀고 들어간다. 공격한다. 그렇죠. 다 쓸어버리고 전쟁이다. 이기 자원을 뺏어가겠다. 그렇죠. 네네. 협상이고 뭐고 이런 미개인들과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가 안 된다. 네. 우리는 자원을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해병대들이 끌고 온 무기들이 네. 나비족이 상대하기에는 택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화살을 쏩니다. 새 타고 다니고. 그렇죠. 새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쏴요. 네. 그 비행기에다가 네. 전투기에다가 호무드 가장 그 거대한 나무. 성스러운 나무를 결국에는 로켓으로 쓰러뜨려 버립니다. 네. 사람들이 그 나비족들이 죽어나가고 막 우왕좌왕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제이크가 투르크마토인가요? 투르크마토. 투르크마토. 전 이것만 기억나요. 아직도. 투르크마토. 네, 11년 전인데. 그렇죠. 네. 투르크마토. 네. 투르크마토 그 거대한 새. 네. 전설로만 나오는 그 투르크마토를 아무도 교감하지 못했던 새죠. 그렇죠. 네. 그 새를 들고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또 갑자기 숭배를 하죠. 여기서 약간 하긴 했는데 진정한 나비족의 전사가 된 거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죠 이제. 투르크마토가 돼서 나타나서 네. 구원자로 나타나죠. 맞습니다. 이겨요. 나비족이 온 나비족 부족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 그 판도라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가세해서 무찌르죠. 스타크래프트를 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 고대 저그가 네. 테란을 밀어내는. 그렇죠. 네. 테란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이 되죠. 지구인들은 모두 판도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는 나비족의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나비족으로 그 지구인의 몸을 버리고 정신조차도 그 자기의 아바타로. 그게 이전이 됐나요? 됐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영화는. 마지막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레이스 박사는 실패했어요. 거의 죽어가던 과정에서 네. 그 의식을 시행했지만 되지 않아요. 나비족으로 옮기는. 네. 네. 하지만 제이크는 성공하고 이제 완전 나비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센세이셔널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영웅 이야기인 거잖아요. 약자를 위해서 나타난 구세주가 거대한 세력을 무찌르고 이겨낸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겠지만 사실은 이게 실화에 바탕한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판도라라는 가상 공간이고 나비족이라는 그런 가상의 민족이나 또는 부족을 만들어놨지만 이게 뭘 암시하는지는 모두 다 알죠.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네.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인디안과 원주민과 교류를 하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소수만이 들어왔고 원주민을 몰아내기에는 힘이 부족했으니 교류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점점 힘이 세지고 미국이 독립하고 무기가 발달하면서 인디안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네. 북아메리카에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추산 최소 500만에서 1,500만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네네. 북아메리카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미죠. 멕시코 이북으로. 네. 근데 당시의 미국 정부가 펼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남게 된 원주민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25만 8천 명이 남습니다. 거의 싹쓸이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전쟁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매스커죠. 대량 학살이 일어난 거죠. 네. 서부로 진출하면서 중부에 있던 동부에 있던 인디언들이 중부로 몰리고 중부에 있던 서부로 몰리고 점점 몰아 넣어요. 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한 게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돈을 주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많은 게 뭐냐면 술과 마약에 쩔은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도박을 좋아하니까 도박과 술에 쩔고 마약에 쩔어 사는 네.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는 일을 안 해도 돈은 나오고 그렇다고 뭐 할 게 따로 있지 않은 보호구역에 살아가는 그런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국의 잔혹한 역사를 대놓고 비판한다. 이런 영화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불편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일본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면 뭐 혐의를 뭐라고 그러죠? 혐일? 네, 그렇죠. 뭐 혐일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냥 대놓고 미국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전 세계로 히트시켜 버렸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확실히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아는 실제 역사는 제이크 같은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있었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뭐냐? 결국엔 나비족의 구원자가 백인 남자다. 그렇죠. 그게 또 좀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시각이 아닌가, 서양의 시각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남길 수 있죠. 그렇죠. 뭐 물론 영화로만 본다면 뭐 그냥 재밌게 봤으면 끝이긴 하지만 좀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대체 역사물의 영화를 만들어서 네.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일본 사람인 거죠. 약간 아바타가 사실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지는 영화 이 2편, 3편, 4편이 궁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더 결국에는 이 처음에 플롯을 그대로 쫓아간다면 이 인디언 원주민, 네. 미국 원주민들의 그런 역사를 담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묘사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그 재미와 동시에 그렇죠. 액션을 가미해가면서 네. 표현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지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아바타 1에서 이미 완결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속편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스토리를 생성을 할 것인가 사실 좀 많이 불안하긴 해요. 저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2편, 3편, 4편이 다 제작에 들어갔고 완료된 것도 있다고. 4편까지? 네.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거의 마지막에 달하는 모든 걸 쏟아부은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역작.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역작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때 제가 방송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그 그래픽 네. 그런 그래픽 부분에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게다가 그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D라는 요소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요소였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제이크가 트루크 막토를 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새를 타고 날아다니거든요. 그 맞습니다. 판도라를. 그 장면이 3D로 되게 표현이 잘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거의 3D와 CG의 영화화. 네. 예, 시대를 연 작품이었죠.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포문을 같습니다. 연 작품이었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화질 좋은 TV에서 보면 볼수록 아직도 그렇죠.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아바타 2가 개봉한다고 해서 네.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바타를 준비해봤고요. 네. 좋네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쪽으로. 네 그렇게 좀 각을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타이어님의 방송 팝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